사와 영수의 달라진 태도와 추석, 잠시의 평화. 며칠간의 갈등 끝에 영수는 처음으로 가정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호통과 미정의 임신 소식이 그를 깨우쳤습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아내와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아침 일찍 영수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지영이와 지은이가 감나무 아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영아, 아빠랑 같이 감 따러 가자. 정말? 아빠가 같이 가는 거야?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빠가 자신과 놀자고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도 달려와서 아빠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저도 같이 가요. 그래, 우리 지은이도 같이 가자. 영수가 아이들을 번갈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미정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영수가 아이들과 감나무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아빠 어깨에 올라타서 감을 따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마음에 작은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가정다운 가정의 모습을 말입니다. 어쩌면 영수가 정말 변한 것일까요? 조심해, 지영아. 아빠가 잡고 있을게. 와, 이 감이 제일 달콤해 보여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영수의 다정한 목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한동안 집에서 사라졌던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미정은 처음으로 마음 놓고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일찍 들어왔습니다. 다방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느라 옷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정아, 고생 많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동안 너 혼자 고생했지? 영수의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였을까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가온 추석. 종갓집의 명절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온 친척이 모이는 큰 행사였습니다. 준비할 것이 산더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미정보다 3살 어린 동서는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늘 미정을 부러워하면서도 질투했습니다. 올해는 손님이 더 많을 거다. 큰아버님 댁에서도 오시고 작은아버님 댁에서도 다 오신다. 어머니 얼마나 많이 오시는데요? 20명은 좋게 될 거니 음식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미정과 동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명분의 음식 준비라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장에 나가서 장을 봐야 했습니다. 제수용 과일, 나물, 고기, 생선.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미정과 동서가 함께 장터로 나갔습니다. 사과 좋은 거로 드릴게요. 제사상에 올리는 거죠? 네, 얼마나 될까요? 20명 드신다면 사과 2상자, 배 1상자는 있어야겠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동서가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종갓집의 체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엌은 하루 종일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졸여야 했습니다. 미정아, 너는 전 부치고 둘째는 나물 준비해라. 네, 어머니. 미정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인 몸이라 쉽게 지쳤습니다. 기름 냄새 때문에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며 지영이와 지은이가 새 한복을 입어보며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엄마 제 한복 예뻐요? 우리 지영이 제일 예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분주한 부엌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힘들지만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종갓집 부엌은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임신한 미정은 입덧 때문에 음식을 하다 말고 화장실을 오가며 힘들어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다 본 동서였지만 위로나 배려는 없었습니다. 미정이 동태전을 부치다가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급히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뒤에서 지지직 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서가 한숨을 쉬며 뒤치다꺼리를 했습니다. 형님 손이 왜 이렇게 느리세요?
이러다 언제 음식 다 차리겠어요? 돌아온 미정에게 동서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한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 안에 못 끝내겠는데요? 미안해. 몸이 좀 힘들어서. 몸이 힘들어서요? 형님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동서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임신한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참고 넘기려 했습니다. 아이 가진 걸로 핑계 대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는 아이 5 낳으면서도 명절 때 이런 식으로 안 하셨거든요. 동서야. 뭐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세요?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해야죠. 미정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매정한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같은 며느리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서의 목소리를 다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올해 명절 음식은 둘째가 도맡아 해라. 어머니, 미정이는 몸이 성치 않으니 이제 그만 쉬게 해야겠다. 동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한 마리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못되게 굴던 말이 결국 자기 발등을 찍은 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혼자 어떻게 다 해요? 아까는 언제 그렇게 씩씩하게 굴더니 며느리답게 하라며.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에 동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정을 향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정아, 넌 방에 가서 쉬어라. 몸조리 잘해야 한다. 네, 어머니. 미정이 부엌을 나서면서 동서를 보았습니다. 동서는 산더미 같은 음식 준비를 혼자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진 채로 서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미정은 처음으로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챙겨준 것도 고마웠고 동서의 자업자득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이들이 새 옷을 입고 좋아하며 추석 준비는 힘들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풍경도 있었습니다. 마당을 뛰어다니고 어른들이 함께 송편을 빚으며 도란도란 이야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미정이 방에서 쉬고 있을 때 지영이와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새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분홍색과 노란색 저고리가 아이들을 더욱 예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마 제 한복 어때요? 우리 지영이 공주 같아. 저도 예뻐요. 지은이도 천사 같아. 아이들이 방에서 한복을 입고 돌돌 돌며 춤을 췄습니다. 치마가 펄럭거리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미정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왜 안 일어나요? 엄마 배에 아기가 있어서 좀 쉬어야 해. 진짜요? 아기가 언제 나와요? 봄에 나올 거야. 와, 동생이 생기는 거구나. 아이들이 신이 나서 미정의 배에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아기 소리가 들린다며 깔깔거렸습니다. 미정도 함께 웃었습니다. 영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미정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애들아, 엄마 쉬게 해드려. 아빠 엄마 배에 아기 있어요. 그래, 아빠도 알고 있어. 영수가 미정 곁에 앉았습니다. 배를 살짝 만져봤습니다. 아직 크지 않았지만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몸은 괜찮아? 입덧이 좀 심해요. 고생이 많다. 내가 더 도와줄게.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영수의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송편을 빚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죽을 해놓았습니다. 큰 대야에 하얀 송편 반죽이 가득했습니다. 자, 다들 모여서 송편 빚자. 어른들과 아이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지영이와 지은이도 작은 손으로 송편을 빚으려고 했습니다. 모양은 엉성했지만 귀여웠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지영이 잘한다. 제 것도 봐주세요. 지은이 것도 예쁘네. 할머니 올해 꿀떡 있나요? 저는 송편에 콩보다는 꿀이 더 좋아요. 그거 진짜 꿀이 아니라 설탕이란다. 콩이 영양가도 높고 더 맛있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꿀떡이 좋아요. 저도 꿀떡. 꿀떡. 아이들이 서로 꿀떡이 좋다고 우기는 모습에 미정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평소 엄격한 시어머니가 손녀들과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그럼 반반 만들어주마. 콩소도 만들고 설탕소도 만들고. 와, 정말요? 우리 손녀들 위해서야 뭘 못하겠니? 할머니, 제 송편 모양이 이상해요. 그러면 안 되지. 송편을 예쁘게 빚어야 나중에 시집가서 얼굴이 예쁜 아이 낳는단다. 진짜요? 그럼 저 더 예쁘게 만들래요. 저도 예쁜 아기 낳고 싶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진지해져서 송편을 정성스럽게 빚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동그랗게 만들려고 혀까지 내밀며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할머니, 이제 예뻐요? 제 거 봐주세요. 진짜 동글동글하죠? 시어머니와 미정이 아이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송편을 다 빚고 나자 시어머니가 솔잎을 꺼내왔습니다. 큰 광주리에 파란 솔잎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제 솔잎 깔고 찌자. 할머니, 왜 솔잎을 깔아요? 솔잎 위에 놓고 쪄야 송편이 달라붙지 않고 향도 좋아진단다. 시어머니와 미정이 솥바닥에 솔잎을 곱게 깔았습니다. 그 위에 하나하나 송편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얀 송편이 푸른 솔잎 위에 올라가니 마치 꽃송이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어릴 때 친정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예전부터 내려오는 방식이야. 이래야 제대로 된 송편이지. 솥에 불을 떼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집안의 솔잎향이 은은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쾌하면서도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우와, 좋은 냄새가 나요. 진짜 명절 냄새 같아요. 솔잎향이 온 집안을 감쌌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누구나 명절이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추석의 진짜 냄새였습니다. 평소 엄격한 시어머니도 손자들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미정도 옆에 앉아서 송편을 빚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째 하던 일이었습니다. 올해는 몇 개나 만들어야 하죠? 100개는 만들어야겠다. 100개요? 언제 다 만들어요? 혼자서 음식 준비를 하느라 지친 동서가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면 금방이야. 영수도 옆에 앉아서 송편 빚기를 도왔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껏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그 시절 명절은 고단했지만 모두가 함께여서 웃음이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미정은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지속될까요? 영수의 변화가 진짜일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은 모습이 그림 같았습니다. 이런 순간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되는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